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수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 1,275억 591만 4천원에서 금해 추경에 431억 4,416만 6천원 증액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707억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청과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 보조금 660만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지방하천 개수 시군 대행 사업비인 장하천 개수사업비 교부금 20억,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부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 LH 부담금 수입으로 2016년 2월 LH와 체결한 평택 동부 도시계획 시설 대로 3-2 확포장 공사 공동사업 시행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전액 LH 부담으로 2016년부터 작년에 2016년에 부담금 40억을 납부받아서 지금 공사 추진 중이십니다. 금해 추경에 부담금 잔액 68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 3억 6천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랭이 고개 중로 1-5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수입은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2016년 12월 26일 교부된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금해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으로 225쪽 건설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 6,335만 8천원에서 23억 8,447만 1천원이 증액된 153억 4,7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서대체인건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실 비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47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행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장안천 개수사업입니다.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구가 낮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장안천 상류 구간 0.7km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지방하천 개수사업비가 교부되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하천망도 제작입니다. 2014년 하천 기본계획이 재정 비dem에 따라서 관내 하천망도를 현황에 맞도록 신규 제작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천망도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방지 대책사업비로 금년 1월 13일 교부된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3억 54만 3천원에서 169억 9,243만 1천원이 증액된 832억 9,2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택구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209 및 209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국도 39호선 120
그 구간 부분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기 10년간 도로 확보장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인 1차 구간을 상반기 내 준공하고 도로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3차 구간 일부를 조속히 추진하여서 주민 수건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5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구국도 45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LH와 체결한 공동사업 시행 협약에 의해서 당 사업비 전액이 LH 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금년 7월 우회도로 개통 및 내년 상반기에 조기 준공하여 구국도 45호선 교통 체증 해소하고자 사업비 잔액 6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6호선 안중 기름 IC간 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서부 지역의 개발 해마다 늘어나는 동서 지역의 교통 수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8호선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 영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랭이 고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확보된 사업비 예산 13억 5,100만 원 중 10억을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조 신재동 고잔마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예산에 보상비 3억을 반영하였으나 하반기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월곡동 소로 2-683호선의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감정 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분 3억 원과 하반기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종합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예산에 보상비 9억을 반영하였으나 감정 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분 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평동 10통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예산에 보상비 13억을 반영하였으나 감정 평가 결과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평동 11통 신덕마을 교차로 개선 공사입니다. 신덕마을 앞 부정형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도로교통공단 안전진단 결과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 개선 사업 설계 영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관 내 보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10년 이상 경과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 불편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45호선 노면 정비공사 시설비는 실흥교차로에서 청년교차로 이르는 노면 상태가 불량으로 차량 통행 불편 및 차량 파손 민원이 급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3억을 계산했습니다. 229쪽의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 공사로 국도 38호선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38호선 노면 정비 공사입니다. 38호선 비전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평택대학교 일원을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차량 통행 불편 및 차량 파손 민원이 급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지장초교 사거리 노후된 보도입구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및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하여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의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에 저소음 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소음으로 인해 반도유보라 아파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성모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정산 반환금입니다. 2014년 양진의료재단과 이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성모병원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이수탁 협약에 따라서 기납부한 사업비 8억 5천만 원 중에서 집행자는 1억 6,243만 1천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억 631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 단속 카메라 6대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입니다. 흥복교차로에서 롯데인벤스 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가뭄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직진 차량의 신호 시간 극대화를 통한
차량 소통 완화를 위하여 국도 감응 시스템 부담금으로 2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322억 5,056만 1천 원에서 207억 4,297만 1천 원이 지원된 529억 9,3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재정 지원입니다. 노후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해서 평택터미널 노후 화장실 개보수 5,200만 원과 송탄터미널 정상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재배정사업 부담 내시액으로 변경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담금 1억 3,640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운송사업 재정 보조를 위해서 단말기 통신료 지원금 261만 9천 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2,035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법규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자가용 유상 운송 위반 행위 신고 증가로 신고 포상금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화물자동차 등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 보조금 예산이 5월, 6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족분 200억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브랜드 콜센터 직접 운영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9천만 원을 추가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2억 8천만 원과 청소용품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보조금 등 택시 관련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259만 3천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과 예산 집행 잔액 및 세입 초과 징수액의 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 24억 8,92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우편료 30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 신청에 따른 민간 보조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보상비 증액으로 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현장 단속원 제복 구입비로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3,19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재균 의원님 먼저 하시죠. 저기 건설하천 사업 하천과 226페이지 장안청 개수공사는 지금 도비를 지금 20억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7km 뭐 저기를 화상 구간 정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어떤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보상하고요. 그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제방 축조하고 이제 일부 보상비 부족한 장안청 개수공사는 지금 3년 전인가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계속 해는 건데 보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전체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네. 그 설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이제 77억인데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이제 그 30억을 줘서 그동안에 이제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20억을 줘서 이제 보상을 마무리 지고 이제 공사 착공을 하면은 이제 향후에 27억 8천만 원을 받으면은 이 구간이 이제 그 하천 기본계에 맞게끔 그 제방 보충이 이제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위치가 그 지방도 302호선에서 가제지구 그 도시개발사업구 경계까지 구간입니다. 네. 근데 그 구간이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완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교량도 한 개 설치가 되고 그 여울도 세 군데 설치가 되고 또 제방도로 형식으로 콘크리트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저기를 하시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세부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20억을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예, 20억 이제 20억은 현재 거의 보상비 보상하고 이제 한 3억 정도 남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 착공 보상비 그거는 이제 어디 보상할 게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거기가 개수가 안 돼서 네. 현입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수가 안 되고 옛날 하천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 그 상류 고래울천하고 동령천 그러니까 그 하늘차 아파트 있는데 네. 거기는 개수가 됐는데 하류 쪽으로 지방하천 구간은 개수가 안 됐습니다. 그 상류는 요 이제 소하천 구간이고 네. 하류는 이제 그 지방하천이나 경기도에서 지금은 옛날에 이제 현재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구간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제지구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는 또 거기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이 한 0.7km 됩니다. 본 사업비 또한 전체 도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이라 도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그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 그럼 도로사업과 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가 지금 68억을 세웠거든요. 예, 예. 근데 구국도 확포장 공사 이거 지금 확포장 공사를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우리가. 근데 올해 일찍 물론 사업비가 있어야지 일찍 끝내는 건 좋은데 이 정도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계획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지금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금 이제 거기 차도 많이 밀고 해서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LH에서 지금 세입이 있어가지고 68억 받아서 우선 이제 빨리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옛날 천혜보육원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예. 그 농협 그 주유소 있고 그 다리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렇죠. 원곡 가다가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 그러면 세입에서 지금 68억 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예예예 LH에서 주기로 돼서 저희가 세입해서 68을 계산한 겁니다. 있다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사업을 끝내는 걸로 가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 팽성 원평 10통 228페이지죠. 그 다음에 원평동 11통 신동마을 규철을 개선 공사 해가지고 보면 잔액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거는 지금 추경을 세우면서 이제 올해 전부 다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예. 이거는 좀 집중만 선택을 해가지고 어디가 좀 급한 대로 좀 몰아가지고 하나하나 빨리 좀 해야지 자꾸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양계 축장소하고 이제 본청 관할 그 읍면동에 이제 소규모 도로 이제 팽성까지 이제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데 그 양계 축장소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을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같은 뜻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왕에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집중 투자해서 신규 사업은 뭐 여기 지향을 하고 그냥 저기 기존에 있는 사업 뭐 보상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집중 이렇게 투자했다는 말씀. 지금 추경에 집중 투자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을 해도 5억이 남고 지금 2억을 해도 6억이 남고 이게 이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보상비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있고, 이제 보상비까지 마무리 지어야 이제 이게 철거 이제 공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할 때 이제 보상, 측량, 보상 이렇게 이제 공사 착공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딱딱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금 보면은 228페이지에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5억을 잡았어요. 예. 요게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당초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힐링에 저기 가서 금년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 관내 보도공사로 해가지고 본청에서 5억을 잡았으면 본청 관내만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출장소도 일부 하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예, 지금 그 시청 주변에 이거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이런 부분은 예. 우리가 지금 이게 도시계획 사업 쪽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요게 이제 좀 그러면은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물론 잘못 노후가 됐으면은 해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형평성을 갖고 예산이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이 같이 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요. 거기는 이제 일부 당초 예산에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이제 그 저희 그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시청 주변을 보면은 구 이제 38국도 부분이 86년도에 이제 보도부로 그래가지고 한 이제 2년째 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청 주변에 이제 관내 넓기로 따지자 그러면 서부가 더 넓고 아니 그 보도부록이 집중적으로 된 게 이제 옛날 비전 주고 택지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87년도 8년도 이 30년 정도 된 지금 어떻게 보면 예. 보도블록이라는 자체가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건설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상적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도블록 1년 6개월 더 쓴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그 보도블록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 그랬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특이한 현상을 갖고 있는 게 평택시기 때문에 그 형평성은 가져줘야 되는데 뭐든지 하면 본청이 우선이고 본청이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본청이 최첨단을 가요. 아, 그런 거는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저기 의원님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그러면 아니, 보도블록 사업 같은 경우 예. 우리가 도로정비 사업 같은 거 용역 주는 것도 맞추잖아요, 금액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지금 출장소 주변에는 이제 그 LH에서 이제 그때 당시 토시공사에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정비가 이제 어느 정도 노후된 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 지역에는 이제 이게 이제 87년도, 8년도, 90년도 이렇게 또 옛날 그 구국도 38국도 그 주변에는 86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보도블록을 근데 정비해서 보도블록을요, 소장님, 예.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다느냐 또 이용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송출관내나 안출관내도 보면은 풀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나무가 가로수들이 들고 일어난 부분, 보도가 엉망인 데가 많았을 때는 이거는 총괄 예산을 짜가지고 배분을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지만 맞다고 봐져요 지금. 예. 앞으로는 이제 저기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그 아니 도시 형성된 어디는 1등급 지역에서 살고 어디는 2등급 지역에서 살고 왜 이래 이거는- 거기가요? 그 지금 그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맨날 지적하고 계신데 이제 옛날 저기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 같은 것이 지금 거의 그냥 그 이제 풍화작용에서 막 문드러져 버리는 데도 있고 아주 보기가 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도시화 되면서 여기 81년대 초반에는 이제 출장소 부근에 보도 같은 거 이렇게 그때 당시도 돌로 해지를 않고 저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제 일자 한번 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하고 이제 저 서부 쪽에는 이제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택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직 좀 저기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보도블록도 보도블록이지만 그 경계석이 풍화작용에서 그냥 문드러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도시비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안 맞는 게요, 소장님. 소장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송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고 안출 같은 경우는 한산공단 해가지고 15억 써져 있고 또 뭐 어디 뭐 한산 마을 안길 해가지고 지금 한 몇 억이 또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 말이 지금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거리하고 연도수도 감안을 하지만 연도수, 거리 다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배분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형평성이 맞는다고 봐져요. 앞으로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미지역 방음벽 설치 공사 예. 이거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해달라는 데가 또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군문동 그쪽 고가교였었고요. 옛날에 이제 한 4년 전에, 3년, 그때는 이제, 요것은 이제 롯데 인벤스 쪽에도 해주죠. 그러면 이거 그래, 롯데 계속, 인벤스 예, 쪽에 옛날에 그러면 이제. 계속 해달라 그러면 계속 해줄 거예요? 요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배미지 그럴 때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건축법에 이제 도시 설계하고 맞지 않게끔 이제 거기가 지금 의원님도 맨날 지적하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질 수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했을 때 네. 어디서 지금 저기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만큼은 그 원인자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협의를 봤으면은 지금 공공자금이 안 들어가도 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필지 뭐 한 60평, 100평씩 뭐 이렇게 150평씩 이렇게 이제 쭈럭쭈럭 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봐서 이제 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만. 근데 거기만? 이제, 예. 다른 데 또 민원 들어올 데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이제 그냥 나무도 더 심고 그랬는데 이제 워낙 이제 거기가 배미지구가 이제 기본계획상 이제 상업적인 도시 기본계획상 그래서 그때 당시 개발할 때도 이제 사업 용지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녹지에서 뭐 몇 단계씩 뛰는 건 안 된다. 경기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지구거직을 했다가 이제 상업용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면 이렇게 의결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준주거지고 그래서 거의 상가 위주다 보니까 이제 그 주거 소음에 대해서 소장님,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지금 소장님의 입장은 그렇다고 보지만 예.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내주든 건설을 하던 지구단위 계획을 가던 예. 뭐를 했던 긴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대안을 갖고 가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시설 해놓은 데 따로고 이제 또 건축 허가 해준 데 따로다 보니까 건축 허가시 이제 좀 그 부분도 이제 좀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또 뭐 지금 유독 네. 어느 한 지역만 지금 소음 공사를 지금 2번째 하고 있다고요. 저기는 이제 지난번 롯데인벤스 할 때는 이제 아파트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큰 프로기고 이건 이제 일부 이제 소규모 주택 부지에 들어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번 국도, 고속도로, 우리가 지금 음성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각종 육교에 있는 것들, 옆에 전부 다 해달라고 해줄 거예요? 그 이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가야지만이 행정은 갈 수 있는 건데, 예. 민원인 소리가 크다고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기준치보다 이제 소음이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오바되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소장님 지금 답변이 되게 궁색해요, 지금 보니까. 평택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든지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이쪽 지역에서 또 어디 또 의견 나올 것 같아. 그쪽에 이제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쪽에 제가 봤을 때 또 나옵니다. 용인동 쪽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나왔잖아요, 벌써. 영희동 쪽하고 이제 거기하고인데 좀 틀린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데미지를 할 때 녹지대도 형성시켰고 방음림 사업도 했잖아요. 예, 예. 했는데 이제 그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막말로 오피스텔 상가가 들어가고 층이 올라오다 보니까 소음이 난다고 그랬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공공적인 저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본의원은. 그리고 용의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앞 저소음 포장공사, 이거는 저소음 포장공사는 또 어떤 거예요? 소리가 안 나나, 이거라면? 저소음 포장공사가 어떤 거예요? 이제 일반 이 아스팔트 이 말고 이제 그런 포장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매년 민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지하도 개설할 당시 국토부하고 안성시하고 이제 평택시하고 이제 돈을 부담을 해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은 이제 지하도 이거 씌워달라고 이제 캐노피 피워달라고 예. 그때도 의견이 나왔고, 의견이 나왔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체 저기 예산이 그래서 이제 서울청에다가 계속 이제 아니, 그러면 예. 저소음 포장공사를 하면 소음이 줄어요? 요것은 이제 방향이 이제 옛날 반도유보라 들어가는 데서 이제 저 전원 가는 쪽으로 얘기고요. 지금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억 8천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공사 하면은 어떤 네. 이득이 있고, 이 포장재가 어떤 걸로 하면, 평택시를 전부 다, 이제 공동주택이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저소음 포장공사가, 보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의향은 갖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할 때는 공공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행정구역이 절반은 이제 평택시고 절반은 이제 또 안성시고 그래가지고 도로관리청은 국토부 수원국토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데요.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일부 안성경찰서하고 해서 거기에 주민들 시설에 맞게끔 했는데 차가 과속이 가다 보니까 과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소음이 약간 1, 2dB 이렇게 오버가 되니까 기준보다 그럼 이제 그걸 저희 시가 이제 그런 정도는 하고 캐노피 하는 거, 캐노피 씌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측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이제 아니, 인권위기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해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하나의 포장공사에서 이제 일반 포장공사에서 저소음 포장공사는 특수 분야로 지금 넘어가는 지금 저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이제 그랬을 때 이거 이제 다른 데서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하게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의원님 저희가 이건 이제 깊이 생각해서 이제 한 거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된 과정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이제 민원이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권고를 이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반영을 했고 이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소리가 어느 정도 한 3대지 5dB 정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측정해 보면 지금 한 3dB 정도가 야간에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딱 맞아서 그
그래도 이제 가격이 가장 거의 저렴한 지금 우리 1호 국도 1호선에서 지금 벌어지는 소리고 45번 국도에서 벌어지는 소리 현상 아니에요 지금? 야간에는 높아지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니까 반도 유브라 아파트의 바로 옆에 도로거든요. 이게.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당초 그 지하차도가 더 길게 20m 정도는 더 길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고 거기 섰다가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을 하니까 이게 소음이 더 심한 거예요. 어제 75dB까지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측정했는데. 그러니까 밑에하고 위에하고 오늘 새벽 5시 반에도 체크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간에는 58, 59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평택시가 강력하게 신호등 앞에서 섰다가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 심하죠. 그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하차도를 더 좀 뺐어야지. 그 창문을 못 열어놓고 이러니까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네, 그 관계는 금방 얘기했는데 소음 저감 포장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금방 답변하는데 3dB 정도 줄어든다는데 어떤 실험 결과 분석한 거 그 자료 좀 있으면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있지 그걸 그렇잖아요.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뭐 말로 해서 돼요. 그거.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거 한번 해주면 소음 나면 시내 정부관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냐. 틀림없이 어디서 해준다 그러면 그 민원은 또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걸 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고자 했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저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국토감흥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수원국토사무소와 협약 시행을 해가지고 차량 소통 원활하게 했는데 지금 국비가 7억 5,6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돼야지만 이게 가는 사업인데 국비는 저기 내시 됐습니까? 왜 국비 내시가 지금 없어요? 요거 저희가 글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로 수원국토 사무실에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거는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에 이제 바로 했는데요. 저희보다 이제 이거 부담을 해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해를 돕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골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신호등이 이렇게 가면은 사람도 차도 없는데 그냥 여기 서 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이제 감지해서 이게 무슨 이제, 사업인지 알죠. 그러면 국토관리청에다 우리가 시에서 내면은 일본 국도를 전반적으로 저기 하겠다는 거 요거 아니에요? 저기 39억도 저쪽에 느런 휘거에서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안중적으로 그 구간에 39분 권관리까지 연결되는 건관리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터미널 노후 화장실 개보수 예. 34평에서 38평으로 지금 늘어나가지고 한다는데 이거 협의는 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평택 사유재산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의 본 거예요? 협의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송탄터미널 정상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9,9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뭐 보니까 인테리어 뭐 그런 뭐 거기 지금 거기 옛날에 있던 거 다 부셨나요? 지금 기존에 쓰던 그 터미널은 넓은 그 공간 있잖아요. 네. 터미널 이렇게 일층에 꺾어졌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네. 기존에 쓰던 이제 넓은 부분은 이제 웅진 싱크백에서 이제 임대를 주었고요. 거기 이제 기역자로 꺾어진 부분을 저희가 한 45평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매표소 일부, 그다음에 대합지 일부 그쪽을 쓰는 인테리어고요. 그 앞에 이제 지금 캐노피 이렇게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 꺾어진 부분을 저희 대합실로 하게 되면은 그 손님들이 이제 타고 나갈 때 비를 맞기 때문에 캐노피를 다시 또 이렇게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캐노피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천막같이 이렇게 생긴 게 예, 이렇게 예, 초마처럼 나온대.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우리가 260억이 본 예산에 섰다가 130억을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또 200억이 올라왔어. 이거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받는 거걸랑요. 본 예산에 올렸을 때는 1년치를 계상을 해가지고 네. 승인을 요청했던 거 아니야. 그럼 네. 지금
3개월 사이에 70억이 늘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요거는 이제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지만은 작년에도 저희가 28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 예산에 그러니까 그때 다 안 올립니다. 그때 260억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0억을 삭감을 하고 130억을 남겨놨는데 요거 이제 그러면 260억을 다 승인해줬다고 그래도 추경에다가 한 40억 정도는 더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이제 정상 과정에 정산을 하고 이제 마지막 추경이나 이제 하반기 한 10월 달쯤 그때 3회 추경을 결락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내부적인 얘기지만 이제 이 신속 집행 옛날 말로 조기 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뭐 한 300억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에 50% 이제 그런 정부 시책이 있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도 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아니죠. 집행부에서는 260억을 올린 거예요. 예. 의회에서 130억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1년 총 예산을 260억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 130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는 200억이 올라갔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 이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이 지금 아파트 개발도 많이 되고 삼성 이쪽도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화물 차량들이 지금 매년 지금 한 300대 500대 과장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작년에 2016년도에 유가 그러면 보조금 본 예산에 285억을 전년도에 줬으면 전년도에 285억이 올라오면은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가는데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당초에 이제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래놓고 나서 추경에 130억을 삭감했는데 추경은 200억이 올라갔으면 70억은 어디서 늘었냐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봤을 때 계산상으로 3개월 전에 삭감을 해놓은 거를 지금 올리면서 70억이 확 늘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예산 때 이제 추계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 때. 네, 추계가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추계가 잘못됐다는 게 이거는 추계가 잘못됐다면 과에서 뭐를 한 거예요? 최소한의 저기가 한다고 그러면은 전년도 집행액만큼은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85억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그 유가 보조금을 저희가 다 모자라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걸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지급액이 총 얼마예요? 284억 9,900 그러면 본 예산에 280 몇 억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당하더라도 삭감 당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게 맞는 부분이냐? 그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이고? 매년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뭐 부족하면 그 다음에 주고 뭐 이렇게 아마 땡겨서 저기 해서 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예산을 소급해서도 줄 수 있어요? 없는 예산을 뭘로 소급해서 줘요? 작년에 못 준 거를 이제 올해 예산으로 소급해서 이제 그럼 지급을 또 하는 거예요. 모자르면은 최소한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소급해서 준 예산만큼 해가지고 본 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추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택시 통합 브랜드 콜센터 종사자 인건비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맨 처음에 콜센터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해주기만 하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저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정도 전화 받고는 인건비 정도 맨 처음에 그러면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묻혀대고 장소 제공만 해주고 하면 알아서 전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불법 광고 환경정비 인부 해가지고 지금 2억 8천을 지금 올렸는데 예. 요거 이제 저희가 이거 새롭게 지금 불법 광고물 환경정비 인부를 뽑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뭐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청테이프 같은 거 막 이 주요 버스 승강장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이게 한도 끝도 그러면 없이 이제 정비가 안 새롭게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청테이프 그런 걸 띄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고 이제 그 주요 이제 그 전체 승강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이제 주요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상시 이게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걸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저기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상시로 저기를 환경 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이 시간 3월 달까지는 안 했나요? 아니 읍면동에 했다가 준 건 없죠. 예? 읍면동에다 돈 주는 건 없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읍면동에다 지금 읍면동에서 이걸 지금 몇 명 정도가 우린 필요하다 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러면 2억 8천이라는 개수가 나왔죠? 지금 저희가 이제 승강장이 지금 이제 그 이용자 숫자 같은 게 이제 보면은 그 BIS 시스템이 여기 다 이제 몇 명 이용했는지 승강장별로 다 이제 그 추계가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선정한 승강장이 한 2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승강장이 하루 인원이 한 100명 이상 되는 승강장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환경 정비를 해가지고 네, 한다고 그러면은 산출 근거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2억 8천에 대한 산출 근거. 몇 명이에요? 이거 지금 몇 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서부터 시작했다면은 3개월 지나갔으니까 이제 9개월만 하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본 예산에 세운다고 그러면은 한 3개월치 더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요걸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우리가 이게 돌아서면 띄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노인회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 차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달라는 자료 거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 해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새마을 분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개소별로 이렇게 그냥 이 저기 읍면별로 아주 그냥 책임자를 이렇게 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좀 그 대전교통과에서 이게 좀 뭔가 잘못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 주관부서가 건축과죠. 예. 예? 그런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 광고물, 그 현수막, 전단지, 명함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위탁도 주고 그 포상제도 있어요. 예. 전에까지 예산 세워놨어요. 예. 또 하나 읍면동에서 그 저기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임시직 써갖고 이 사람들도 해요. 예. 근데 굳이 대중교통과에서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별도로 하겠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부서는 만약에 산후에 되면 산림녹지과 또 해당했다고 그러고 하천에 되면 하천과 또 해야겠네. 그런 게 아니고요. 난 이제 이런 거는 어차피 주관부서가 있으니까는 건축으로 다 떠넘기도 그쪽에서 해야게끔 해야죠. 이게 자꾸 이혼하고 세분화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 이제 광고물 저기고요. 우리가 이제 광고물을 철거를 하는데 보면 이제 테이프 같은 걸 거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게 네. 건축과에 전단지고 광고물이고 명함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제 거기서는 이제 띄는데요. 띄는데 보면은 무슨 저기 뭐 저기 한 거 모양 이게 막 그 이 흔적이 촉테이프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 붙인 흔적 있잖아요. 요걸 좀 정비를 좀 해야 되는지 광고 띄는 사람들은 이제 그 광고를 뭐 철거해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크릴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누더기
그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저기 흥거모냥 지저분한 걸랑요. 그래서 요 청소하는 거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품하고 이제 청소 약품 갖다 해도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청소 도구를 줘서 그 이제 그 어떤 읍면에서 이제 단체별로 아주 그냥 책임제를 줘서 상시 에이, 그거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장님, 약품을 아싸리- 뿌리면은요, 저기 그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제품이 안 있어요. 해봤어요? 그 제가 지금 인터넷에다 확인해보고 제가 이제 그걸 아니, 직접 해보셨냐고. 제가 해볼 겁니다. 예? 저는 해봤어요. 안 돼. 예? 뿌리면은 아니, 휘발유도 안 닦여. 미끼미끼해갖고 안 닦인다니까는. 아니, 저 3M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답답더라. 있고요. 그거 이제 보면은 서울 또 안 가본 사람이랑 가본 사람 싸우면 안 가본 놈 이기는겨. 굉장히 안 닦여요, 그게. 방광으로 뛰어갔는데 그 자국 있잖아요. 그거 아니, 때문에 그래요. 청테이프라든가 저도 전봇대라든가 그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 저도 일부러 뛰어요. 뛰고서 이게 보고 그랬는데 칼로도 벗겨보고 그다음에 약품 뿌리는 거 뿌려보고 별거 다 했는데 이게 약품 뿌려서는 안 돼. 예? 휘발유도 해보고 신나루도 해보고 다 해봤어 내가. 파는 약품 갖다도 해보고 깨끗하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나온 거 갖고는. 게다가 저는 이거를 자꾸 이혼하는 거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건축가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현수막, 전단지, 명함, 벽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네. 그다음 위탁까지 줘갖고 1,000만 원까지 금년도 예산을 더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없는 조례까지 만들었고 일반인들도 수거 포상제까지 또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도 기간제 근로자 써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에서. 저희는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저분하니까 그 정비를 해놓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저 산 위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 그러면 살릴 거야 또 해야 되면 또 해고 하천 저기 주변에 해야 되면 하천가 해야 되면 또 해고 아니, 그 관련 부서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의원님 이제 정비를 해놓고 이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건축가 쪽에서 단속을 하게끔 저희가 체증을 거기서 해서 이제 뛰어가는 다 고발시키려고 저희가 수거가 준비를 하고 해가는데요. 있습니다. 그 유리 같은데 아크릴 같이 생긴데요. 이게 들러붙은 거 일부 지금 너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소장님 네. 타시군을 가봤더니 네. 걷다가 광고물 자체가 안 보이도록 기름종이막으로 해가지고 아예 자기네 그 도시에 광고를 전부 다 붙여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걷다가 붙여봤자 기름종이니까 안 붙고 아예 광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더 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저 지저분한 걸 어떻게 도시 미관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내부적으로 굳이 네. 굳이 저희가 걷다가 붙여놓은 거를 띄고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보다도 기름막을 아주 평택시 뭐 슈퍼니면 슈퍼니 그 기름 인화를 시켜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니까 거기 광고 안 붙더라고요. 붙어봤자 띄면 그냥 툭툭 떼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우리 평택시도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하여간 저희가 뭐 이제 좋은 쪽으로 이걸 해서 이제 저희는 또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또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 또 뭐 저기 동사무소 이렇게 저도 이제 동장해봤지만 그 단체에서 이걸 하면은 이게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사람 사람을 했는데 네, 지금 또 타시군에 김재균이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 시군에 갔더니 네. 잘 광고를 이쁘게 붙여놨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도 안 붙였어. 붙일 수도 없어 또. 그 예를 들어 우리 평택항에서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서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슈퍼리면 슈퍼링 쌀. 그 영구히 가는 거예요. 한 번 제작해놓으면 뭐 예산 들어갈 것도 없어. 앞으로 향후에. 이거는 해놓으면 계속 들어가 예산이. 그런 영구적인 거 생각을 해야지.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생각하면 안 돼,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일자리 창출이야, 이게. 아니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이제 이걸 토론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뭐 있냐. 아니,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되지. 왜 그 일자리 창출에 막 들라리. 일자리 창출도 이제 얼마든지 이걸 이해가 한번 있는데. 해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예. 네.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저기 또 특별하게 예, 예. 지금 우편요금이
3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는데 아, 요거 이제 그 어떤 이유예요? 독촉이라든가 요걸 강화하려고요? 강화하려고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내야지 이거 뭐 우편용 주차장 만들기 지금 두 사람이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 삭감시켰는데 예.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산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도 세웠다가 또 한다 그랬다 또 안 했는데 그리고 송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기 기존에 그 있는 주차장인데요. 하는데요. 지금 그 감정 평가하니까 조금 그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요? 시장 안에 있는 거요? 예. 터미널 그 저기 옆쪽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장을 다 기획을 해가지고 하다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장초에 이제 추계 이제 금액보다 이제 그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산을 세웠었는데 세워가지고 이제 예, 진행했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작년에 그거는 21억 5천만 원 그러면 썼습니다. 22억 5천만 원을 세웠으면은 네. 감정 평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감정 평가는 이제 인가를 맡고 이제 그 뭐 예산이 이제 가예산이 서야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 이제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계했던 것보다 이제 그 한 2억 5천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요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당초 21억 여기 몇 평이나 늘린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정부가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예. 공사까지 하면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까지 몇 평이나 늘린 거예요 지금? 몇 대나 더 증설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몇 면에서 몇 면? 28면에서요. 예? 28면에서 네. 48면으로 이제 증이 돼서 20면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20면이 예, 20면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225쪽에 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는 이 도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도비 내시된 거 잡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 이제 코스가 얼마나 돼요? 연결돼 있는 저희가? 그 하천변 후변으로 53km, 53.2km가 53km가 그럼 어디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그렇게 됩니까? 연결되는 곳이 53km는 안 될 텐데. 지금 물론 중간에 합쳐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도로 구간이 198.1km. 지금 이제 도로 구간이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예. 없어지는 것 같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천변이지만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지정이 안 됐지만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자전거를 타시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보면 진짜 제방을 자연형 하천 제방을 타고 올라가시는 게 있어. 그런 데는 지정은 안 됐죠.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산부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서부터도 저기 이제 그 야망리 같은 제방도 오산천 제방도 타고 오시다가 이제 그 오산천 합류부에서는 공사 거기 시작했으니 거기서부터 진이천 유원지까지 와서 유원지에서 또 제방을 타고 다시 또 올라가서 남사까지 가셔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방만 조금만 정비해놔도 그냥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 데는 정비해서 동호인들이고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코스들 정비하고 지금은 뭐 바닥을 뭐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운치는 더 있어요. 뭐 운폭 폐인데 그런 데를 좀 어떻게 정비 좀 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또 그런 데만 또 찾아다니면서 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요.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하천변한 것은 이제 뭐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아직은 기존에 이제 그 시가지에 뭐 의미는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 뭐 그냥 그때 당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이제 보도했다 일부 막 해놓은 거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이렇게. 지금 그런 데는 안 타고 다 도로로 내려와서 더 위험성이 있고. 지금 그때 이제 뭐 해놓은 것이 좀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또 옛날 포장지에도 또 초창기에 이제 뭐 국가 시행하니까 또 업체도 뭐
검증 안 되는 업체들도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지금 그 이게 이제 지점은- 등산로가 아닌 지금 이제 둘레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전거 둘레길이죠. 이제 예.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복남리 같은 경우에 그 다리가 막혔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이제 그 펜스를 쳐 분리대를 해놓기 때문에 네.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고 또 하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천 밑으로는 갈 수가 없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단절된 거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만 주면은 이제 진짜 그 자전거를 그 저희 동호인들은요 최고 좋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황구지천 거기서부터 해갖고 저 어비리까지 가셔요. 거기서 더 가시는 분들은 그 저기 어디야? 미리네까지 다녀오고. 네, 미리네 성지까지 가는 그 코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절된 것만 이어주면 되거든. 그 의원님 지적하신데 제가 이제 다리 밑에 가봤는데 일부 그 가드레일 일부를 이제 철거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네. 농기계나 이런 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다니기에는 안 되고요.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천에 그게 크게 영향 안 주는 네. 선에서 그런 유수에 거는 뭐 나중에 장마 때 어떤 뭐 사고 안 날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자전 코스를 그 지도화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으신 말씀. 예. 그리고 이제 하천망도인데 저번에도 아마 그 뭐 부시장 주제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갈고리 그 상갈천 그건 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죠. 네. 근데 배수로라고 하면 그 넓은 데는 거의 한 15m, 20m까지 되는 코스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 개념이 아닌 하천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는요, 그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그 2000년도에 수해 났을 때 저기 이제 저기 저 주민들은 창갈천이라 그러고 공식 명칭은 이제 농업기관공사 그게 이제 배수로, 목림부 예. 그래서 배수로를 해가지고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배수로 공사 그때 당시 이제 창갈천 정비를 완료했고요. 요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하천으로 이제 지방 하천으로 소하천 흙이는 또 규모가 넓고 그래서 이제 그 건의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그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저기 할 때 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저기 그 경기도 하천과장하고 직접 가서 저기 또 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이제 보고하고 뭐 또 거기뿐만 아니고 저 청북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배수로 넓은데도 가능한 이제 하천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지방 하천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국비가 한 50% 정도 또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9쪽에 이제 자동염수 이제 셀프 장치 설치를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됐죠. 요것은 이제 셀프 지금 이제 시설 해놓은 게 예. 지금 이제 뭐 북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지산 우성 아파트 앞에 예. 또 옆에 이제 출장소 못 미쳐서 이제 그 언덕백이 있고 예. 또 이제 그 저기 삼남대로 쪽에 마살리 쪽. 예. 근데 그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쓴 것 같아.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올해는 별로 횟수는 많은데 맨들어 놓으니까 뭐 이렇게 아니 저희도 것 이제 같아. 올해 예보나 이런 거 왔을 때는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횟수는 많은데 뭐 1cm 미만 오고라고 뭐 대기는 뭐 한 20여 회 했는데 실제 이제 폭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교통사고 한 번 나면 또 엄청난 국가적 개인 재산. 근데 지금 그런 걸 좀 만들어도 네. 지금 그 시설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그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냥 정화조통 같은 거 그냥 좀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양 좋게 해놨는데 이왕 좀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주변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좀 있는 시설로 그냥 우리는 샌드위치 발매 그냥 아이보리색으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판넬로. 근데 요즘에는 판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쁜 게 많거든요. 그 주변에 주변이 산이고 푸르면은 색깔을 말씀하시는 색깔을 좀 고기하고 좀 주변 환경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왕 해는 거 보면은 주변이 녹색이면 좀 녹색하고 맞게 하는 거고 주변이 어떤 뭐 건물들이 있으면은 주변 경관하고 좀 맞게 하면 될 텐데. 거기까지는 이제 좀 깨끗이 한다고 한 건데 이제 그걸 좀 거기까지는 생각.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맨도놨거든 지금. 그런 걸 좀 특색 있게 만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관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왕 하는 거. 요 관계는 이제 여기 청북에다 한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 도에서 돈 내려와서 이제 보고 드린 거고요. 지금 시설이 거의 다 완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뭐 소음 포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방음병이나 지금 같은 게 이제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또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자체적으로 방음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게 뭐냐면 녹지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은 거야. 근데 그 나무를 제대로 된 나무를 방음시설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놔야 되는데 그냥 나무 어떻게 보면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그 아파트 지금 현지가 한 6, 7년 될 텐데 아직도 나무가 그게 얼마 자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인허가 내줄 때부터 수령이 어느 정도 된 거를 갖다가 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이제 민간이 이제 심은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처음에는 거기서 시가 심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서 심었죠. 네, 시가 심었기 심었는데 부족하니까 시에서 심은 거예요 또. 아니 시가 처음부터 시가 심었습니다. 시에서 왜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에 네. 그 이제 둔덕 높이라든가 또 이제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 그 저기에서는 그 녹지축 해갖고 거기는 안 심는 거기는 이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땅을 돈 주고 평택시에서 샀기 때문에 네.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 이제 그 뚝을 하면은 아니 그 아파트 인허가 낼 때 준공공사 할 때 그 녹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심어요? 시에서 이제 그 아니요 시에서 이제 몇 메타 이상 이격을 하도록 이격해서 그 안에 그 부지 아파트 부지 안에는 네. 아파트 그 저기 시공사에서 녹지 공간 만들어서 녹지 저기 나무 심잖아요. 그 심는 경우인데 거기서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애초는 거기는 나무를 심었어요. 나중에 또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시에서 나중에 심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때 시에서 좀 보강을 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제 이게 이제 활력소로 하면은 여름에 이제 잘 자라는 걸로 해버리면은 되는데 이제 그건 또 우리가 또 1층에 저층 사시는 분들이 또 예. 그것도 6개월은 또 겨울이다 보니까 그건 또 악에 져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이라든가 상록수를 심다 보니 상록수가 또 잘 안 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허가 때부터 이거는 예견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지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넓게 뭐 평택대학교가 쭉 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국토부에서는 뭐 차가 뭐 시속 80km 가야 되는데 뭐 심야에 더 세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또 지자체 근데 이거는 책임이 진짜 많이 검증을 있는데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예, 뭐냐면요. 서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상에는 뭐 3이 낮아진다고 치지만 사람이 느끼는 거는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이거 했다가 또 다시 민원 생기면 이거 헛공사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해갖고 어떻게 됐던 그거를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민감하게 틀려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무디니까 그냥 괜히 이것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이런 민원이 또 나오면은 이거 괜히 어떻게 보면 1억 8천 그냥 버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답사를 했는데 또 어차피 또 보면은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이제 노면도 지금 그 크랙이 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거기 노면 정비를 하면서 조금 그 이제 좀 나은 조금 이제 비싸더라도 그걸로 좀 해라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조금 뭐 이렇게 크랙도 좀 일부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재포장하는 차원인데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좀 이렇게 네. 예 그런 차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 225쪽에 비서대치 인부 이거 지금 누가 비서가 없나요? 아 이제 그 출산 저기 이제 4월달에 네. 예, 출산 휴가 들어가고 이제 그 저기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임시 대체. 임시 대책으로 이렇게 기한. 그다음에 이게 226쪽에 평택시 하천망도 제작해갖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없나요? 우리 하천망도?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이제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지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천 단면을 좀 홍수량을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민간이라든가 이제 이게 이제 하천 구역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저희가 그 도면 작성을 해서 민원이 와도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아 하천 구역이 앞으로 어디까지 내 땅인데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런 걸 인지를 빨리 해서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쪽에 하천망도 이런 거 쪽에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할 때 보면은 지하 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지하면서 게 정확치를 안 되니까 예예. 그 뭐 전기 통신이라든가 그 가스 배관, 수도 배관 뭐 이런 등등 예, 예. 하천 그쪽에 하수도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거는. 요것은 이제 하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기본계획 책자가 바뀌면 이제 그 도시계 그 재증명 띄고 그럴 때도 본인이 이제 그걸 빨리 수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기왕에 하는 예. 길에 뭐 돈을 더 들여서도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근본 하천망도 제작할 때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5만 분의 1 그 미치도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건 하천 시설물인 보나 수문 그런 거 현황까지도 좀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228쪽에 그 평택 관내 도로 정비 공사 해갖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예. 본연에서 깎였던 거죠? 본예산은 이제 그 실링 때문에 못 세우고요. 네. 본연산에 거기 예, 예. 근데 다른 데 이게 송출 안출도 같이 그 삭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다 같이 했나? 그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한 30년 넘게 된 시청 주변에 이제 그 경계석 같은 게 조금 국도에 조금 들어가면 막 이렇게 풍화작용해서 막 이게 문드러지고 막 이런 게 있거나 옛날 콘크리트로 만든 거 그거 보기 흉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이게 성모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보장 공사 예. 정산 반환금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그 옛날 국도 저기 그 경동 보일러 있는데 거기 이제 진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을 시가 돈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하고 남은 거 반납해 준 겁니다. 그때 8억 6천인가 그때 받아가지고 그 공사는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돼서 이제 입주해서 이제 병원 가동 중인데요. 지금 이게 이게 설명서 내용에는 2015년 3월부터 네, 10월까지 공사 추진 요렇게만 딱 돼 있어갖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공사를 한 건데 태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안 태해준 겁니다. 완료됐다니까 그러면 여기 사용 설명서 내용에는 완료됐다고 네. 이렇게 좀 기재 좀 해주시지. 예, 그거 좀 써줬어요. 그다음에 230쪽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예. 이게 보면은 그럼 늘었습니다. 230쪽 무인 단속. 이 6대 이제 추가 설치할 계획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단가 한 4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이게 그러면 6대 그 추가 설치인데 위치는 어디예요? 저기 덕목 3사리하고요. 합정 초교 3거리 롯데 이벤스 앞 이충동 그 부영 위치를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게다가 그 대당 그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견적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첨부해서. 이제 요거는 저 조달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요. 저기 근데 조달청 그 저희가 저 보실까요? 뿜해가지고 조달 의뢰한 거 그거 저기 하겠습니다. 예. 조달 여기 이제
예, 이렇게 못 됐는데 그거 이제 출장 그래도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단가 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달청 올라가면 금액만 올라가고 맨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이 구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군데 지금 경찰서 여기 위치 그거 저거 좀 좋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조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 뭐 언론에 보니까 모 역에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도 뭐 수사 중이라 저희가 이제 그 종료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청소년 뭐 할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 비례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인구 비례에서 걷어가지고 또 배정해주는 그런 좀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 또 이걸 납부해야 할 그 돈입니다. 그다음에 그 232조의 법규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예. 이게 200건이 뭐 어떻게 지급했다고 돼 있네요. 요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저기 조례를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건도 없고 이제 예산도 그때 세웠었는데 이제 신고 포상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안중 저기 포승 쪽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불법 영업을 많이 한다는 제보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타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조례 개정해서 1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뭐 순식간에 이게 한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신고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준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뭐 추가로 그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는데 넘어온 게 지금 한 200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해서 좀 좀 이게 경각심을 줘서 건절을 해야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2,000만 원 그러면은 그 추가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네. 저기 그 자가용 영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그 과태료 부과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경찰서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그건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신고 들어온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했다든가 넘겼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신고를 인간이 하면은 예.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벌금 물고 이제 어떤 입법 조치를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네. 그러면 평택시로 갔다가 신고가 안 들어오고 경찰로 막바로 넘어간다든가 네. 곧바로 넘어간다든가 하면은 우린 그 사람이 그 신고가 들어와갖고 뭐 어떤 식으로 절차 진행이 됐다 해갖고 경찰에서 자료 받아갖고 포상금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과태료 그 저기 부과를 했다든가 그 자료 좀 이게 경찰한테 달라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이제 그 범법에 그 범법 벌금 네. 지금 그 알겠습니다. 부과 그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건수가 200건이나 뭐 얼마를 지금 벌금을 냈는지 어찌 모르고 예. 근데 포상금은 네. 우리가 지급하고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나? 예, 예. 우리 자녀 벌금은 과태료는 지자체 들어오는데요. 그럼 뭐 해갖고 여기 돈 대고서 누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그 지역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특히 아니 이제 뭐 택시 업계라든가 네, 이쪽에서 운송 업체의 그 어떤 그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은 세금 문제로 보면 우리가 돈 주고 갖는 사람 따로 있는 거네. 경찰서한테 그거 예, 벌금 부과한 알겠습니다. 내역 좀 예. 한번 좀 달라고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조의 택시 통합 브랜드 콜센터 종사자 인건비였는데 예. 이게 인건비 지원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민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예? 이게 콜택시 불러봐야 오지도 않는다. 몇 번씩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등등인데 제일 큰 주된 뭐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콜비를 못 받으니까 운전기사들이 내 수입이 없어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받고. 콜비가 1,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시민들한테 좋은 취지로서 이렇게 뭐 콜센터를 운영해주고 기사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해갖고 그 편리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끔 하자는 그게 취지였었는데 목적도 기사가 이게 제대로 운행을 안 해버리니까 취지와 목적이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들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무슨 놀라고 운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수입하고 직결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는 뭐 콜비가 쳐낸다 그러면 한 50% 정도 이렇게 뭐 한다든가 뭐 우리 관내 기사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50%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 콜센터라든가 뭐 거기에 내 그 나름대로 그 돈 내잖아요. 예. 운영비 내는 거를 갖다 좀 더 내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 포커스로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운행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불렀을 때 어떠든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이 콜센터가 하면서 통합 브랜드 콜 하면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시민들이 일반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아니면 버스든 간에 대중교통 수단이든 좀 우리가 바라는 게 요즘 좀 흉악한 사람들 많으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조금은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느냐 해갖고 브랜드 콜 기사들만큼 제복을 입혔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그렇게 반영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저희도 지금 그 다른 지방 도시라든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일부는 이제 저 콜비 그거 이제 말씀하신 분 택시 타보면 있고 근데 이제 당초에 이제 아까 그 김재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뭐 태동부터 그때 당시 뭐 시가 그 사업 예산 세울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어떤 그 단체 그 택시 업계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득인데 왜 안 하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것만 하면 뭐 추가로 예산을 안 할 거라고 이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이제 지금 그 이거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활성화라도 이제 문제는 뭐 전화를 안 받는다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도 조금 보조를 해주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내걸랑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저기가 되면은 진짜 콜비 뭐 50%라도 어떤 이건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인건비 지원해준다는 거는 예. 또 다른 거를 갖다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 최소한의 이제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이게 전화 아니, 방송이 그러니까 택시에 운영이 되니까요. 월급은 예. 월급대로 저기 하겠지만 그거는 예. 그네들 자기네들 풀어 나간다고 했던 내용이고 애초에. 애초에 그랬는데 지금 또 생각이 또 아니 그러면 자꾸 그거 원한다고 다 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그때 당시 처음부터 이제 뭐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카카오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아니 또 어쨌든 간에 예. 저는 이게 시민 편익 도모가 우선순위고 두 예. 번째가 기사들 고정적인 수입 보장 예. 예? 뭐 이러한 등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안전한 저기 그 승객이라든가 운행 예. 뭐 이러한 부분인데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첫째가 승객들한테 친절해지려면 내 수입이 보장돼 친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또 탈직에 대한 탑승객도 이 사람이 제복 입었냐 안 입었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솔직히 나부터도. 그러니까 제복을 입히자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이 기사들한테도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인건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콜센터 저기 그 전화 받는 상담원들 2인 1조에 갖고 아마 그 근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3개월에 돌리면 6명이에요. 나중에 그거 갖고 또 그 휴가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인건비 또 대줘야 돼. 그래서 그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7명인가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 다 대주는 게 아니고 부족분 일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 예. 아까 기사들 수입 보장이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기에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복 문제들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도 다 검토를 하시라고 애초에
이걸 갖다 승인할 때 다 거론됐던 예,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브랜드 퀄리티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돼 가요? 거기 문제 있었던 거? 자본?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았걸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요 공식 적상에서 말씀. 자꾸 그런 식으로 잡음이 일어나니까 일반 시민들도 믿음이 안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복 입고 그래야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버스도 지방도시 모양 좀 이렇게 권장을 그 교육시킬 때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유독이 또 그 제복 입기를 또 싫어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 이제 그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식사 해고해야 돼. 천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는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